안녕하세요. 소망쌤입니다. 오늘은 소환설비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교재 81쪽에 3번 옥내소화전 설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옥내라는 것은 건물 내를 의미하며 건물 내에 설치하는 수계소화 설비를 우리는 옥내소화전 설비라고 합니다. 이러한 옥내소화전의 사용 순서가 두 번째에 나와 있는데, 먼저 옥내소화전 하면 문을 열고 호스를 빼고 노즐을 닫습니다. 앵글 밸브를 돌리게 되면 펌프가 기동을 하게 되며 물을 방사하게 됩니다. 이 물을 불을 향해 쏘게 되면 소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옥내소화전의 주요 구성 요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올림 장치라고 하는 것은 펌프 내부에 공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펌프 위 2m 상단에 물올림 장치를 설치하게 됩니다. 물올림 장치에는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펌프 쪽으로 물을 공급하게 되고 펌프가 공회전하는 것을 방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공회전이라는 것은 빌공자라는 한자를 쓰는데, 펌프 내부에 물과 같은 액체가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펌프가 계속 회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회전이 계속이 되면 펌프가 고장이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압력 체인버를 우리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라고 하며 펌프를 자동으로 기동 정지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기동하고 정지할 수 있는 이유는 압력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디프점과 레인지점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디프라는 것은 기동 압력과 정지 압력 사이의 압력 차이 값이고, 레인지점은 정지 압력 값입니다. 이렇게 세팅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값에 기동하고 원하는 압력 값에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MCC라고 하는 것은 모터 컨트롤러 센터로서 동력을 제어하는 판넬이기 때문에 주 펌프와 충화 펌프를 수동으로 기동하고 정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인 OX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 내부의 공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펌프 위 2m 상단에 설치를 하며 펌프의 공회전을 방지하는 것을 우리는 물올림 장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5가 되겠습니다. 펌프를 자동으로 기동 및 정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레인지 정지점과 디프, 기동점과 정지 압력 사이의 차이값이죠. 이걸 세팅하는 것을 동력 제어반 아니죠. 동력 제어반이 아니라 압력 체인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X.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점검 시 압력계 표시가 정상인 경우는 색깔이 그렇죠. 녹색 범위인 경우였습니다. 답은 녹색. 건물 내에 옥내가 되겠죠. 화재 발생 시에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화 설비이다. 그걸 우리는 옥내 소화전 설비라고 했습니다. 개통도는 옥내 소화전 설비의 각종 설비들을 간략하게 표시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펌프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펌프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저수조가 있고 위쪽에는 물올림 장치가 있습니다. 물올림 장치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공회전 방지이다. 펌프와 물올림 장치 사이에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분기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압력 체인버와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압력 스위치가 두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거는 주펌프고 뒤에 거는 충화 펌프의 압력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쪽에 있는 분기점은 옥내 소화전함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쪽 물이 방사되는 부분을 우리는 방수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선인 부분은 정기적 신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기적 신호를 주고받는 부분은 MCC인 동력 제어반과 수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옥내 소화전의 각종 설비들과 정기적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방수량과 방수 압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도는 별 2개가 되겠고, 방수량과 방수 압력 값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방수량은 분당 130리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 이 방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옥내 소화전의 물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수 압력은 0.17MPa 이상, 0.7MPa 이하로 최소값과 최대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 방수 압력이 의미하는 것은 노즐에서 물이 방출될 때의 압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방수 압력은 물이 화점까지 도달하는 거리와 소화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압력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최소값과 최대값을 제한하는 이유는 뭐냐면 0.17 메가파스칼 미만이 돼버리면 이 아래 범위가 돼버리면 물줄기가 우리가 원하는 화점까지 닿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0.7보다 초과되는 이 범위의 경우에는 너무 높게 되면 소화 작업자가 호스를 제어하기 어려워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괄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 소화전의 방수량에 대해서 물어봤죠. 답은 분당 130리터 이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수 압력 물어봤는데 최저값은 0.17 이상이고 최대값은 0.7 이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수원의 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조에 저장해야 되는 물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호로는 Q라고 표시하는데 이 Q를 구하는 방법은 방수량인 분당 130리터에다가 방사 시간을 곱하게 됩니다. 이때 방사 시간은 분이 되겠죠. 이게 20분이 될 수도 있고 40분이 될 수도 있고 60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층수에 따라서 초기 소화하는 데 걸리는 작업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곱해야 되는 것은 n인데 n이 뭐냐면 넘버의 약자입니다. 이때 넘버라는 것은 소화전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화전의 개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층에서 29층 특정 소방 대상물인 경우에는 층마다 개수가 다 다릅니다. 소화전의 개수. 하지만 한 층에 2개 이상인 경우에 최대 맥시멈 2개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0층 이상인 경우에는 소화전의 개수가 최대 5개입니다. 따라서 수원의 양을 산출할 때 최대 5개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특정 소방 대상물별 층수에 따른 수원의 양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수량은 130리터가 되겠죠, 분당. 여기에다가 29층까지 건물은 20분의 초기 소화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에다가 옥내 소화전의 개수 n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곱하게 되면 2600이 되고 분은 삭제가 되죠. 그러면 리터가 됩니다. 그리고 n이 지금 남아있는데 수원의 양을 보시면 단위가 미터의 세제곱입니다. 1미터의 세제곱은 1000리터이기 때문에 이것을 1000으로 나누어 주면 2.6 n이 되겠죠. 단위는 미터의 세제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30층에서 49층 건물인 경우에는 초기 소화 시간이 40분입니다. 따라서 130에다가 40분을 곱하고 개수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20분과 40분을 비교했을 때 2배 차이 나기 때문에 2.6의 2배 하면 되겠죠. 따라서 5.2n이 3층에서 49층 특정 소방 대상물의 수원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방수량은 130에다가 60분을 곱하면 되겠죠. 거기다가 n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20분의 3배이기 때문에 2.6의 3배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답은 7.8n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6n, 5.2, 7.8은 각 층수에 따라서 식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별한 이런 층수에 대한 단서 조항이 없으면 2.6n이 수원의 양을 구하는 공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29층까지 건물은 옥내 소화전의 개수가 최대 2개이고 30층이 넘어가면 최대 5개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OX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의 수원의 양을 물어봤는데 2.6에다가 소화전 설치 개수를 곱한 양 이상이라고 했죠. 따라서 Q는 2.6N이다 라는 것이 되겠죠. 답은 5가 되겠습니다.
높이에 따라서 초기 소화 작업 시간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때 50층 이상인 경우에는 초고층 건물이기 때문에 40분이 아니라 몇 분? 그렇죠. 60분이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X. 여섯 번째, 옥상 수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 소화 전에 옥상에 수조를 설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하 수조의 두 펌프가 고장이 나면 스프링클러 헤드나 혹은 방수구 쪽으로 물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때 중력에 의한 압력으로 진화 작업이 가능하도록 이와 같은 옥상 수조를 설치하게 됩니다. 즉 중력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것은 전기 에너지가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 에너지가 필요 없다는 건 이제 비상 상황이라는 것이 되겠죠. 상용 전원이 공급되지 않을 때 펌프가 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옥상 수조를 이용해서 초기 소화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이 이 지하 수조 저수량의 3분의 1로 설치를 하면 된다라는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3분의 1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옥상 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기준이 있습니다.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옥상에 수조를 설치할 수가 없겠죠.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의 경우에는 옥상에 수조를 설치하게 되면 물이 얼겠죠. 따라서 이런 장소에는 옥상 수조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건물의 높이가 10m 이하로 낮은 경우에도 옥상 수조가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가 수조나 가압 수조의 경우에는 가압 홍수 장치이기 때문에 옥상 수조의 역할과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설치되어 있는 옥내 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옥상 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원이 건물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옥상 수조랑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옥상 수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애비펌프를 설치한 경우라고 했는데 이때 애비펌프라는 것은 내연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가 붙어있기 때문에 자가 발전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용 전원이 끊어지더라도 펌프를 구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애비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옥상 수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설치 기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괄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옥상 수조의 저수량에 대해서 물어봤죠. 지하 수조 유효 수량의 몇 분의 몇?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3분의 1로만 확보하면 된다라고 했고 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건축물의 높이가 그렇죠. 10m 이하로 낮은 경우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가압 송수 장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4가지 종류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압 송수 장치는 규정 방수 압력과 방수 유량을 얻기 위한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 2개. 펌프 방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를 이용해서 저수조에 있는 물을 방수구로 보내는 가압 송수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2가지 타입이 있는데 소화전함에 온오프 버튼이 있어서 기동 버튼을 누르게 되면 펌프가 기동하는 방식을 우리는 수동 기동 방식이라고 하고 자동 기동 방식의 경우에는 압력 체인버의 압력 스위치가 배관 내의 압력을 감지하고 이 감지된 압력을 통해서 펌프를 자동으로 기동을 하게 되고 계속 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자동 기동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인 OX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층만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옥상 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맞나요? 지상층이 아니라 그렇죠.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이라고 했죠. 답은 X가 되겠습니다. 고가 수조 또는 가압 수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옥내 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5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압 수조 방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수조랑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를 해서 자연 낙차압을 이용해서 가압 송수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압력 수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압력 탱크 안에 이미 압력이 채워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물을 채워 넣은 것이고 나머지 이제 빈 공간이 압축 공기로 채워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은 이 압력 탱크의 3분의 2를 채우고 압축 공기는 3분의 1을 채워서 그 압축 공기의 압력을 이용해서 가압 송수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압 수조 방식 같은 경우는 가압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압력 탱크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압력수조와 가압수조 방식을 구분을 하셔야 되고, 가압수조는 별도의 압력 탱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소와 같은 고압의 가스를 채워서 그 압력으로 방수구까지 가압 송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압수조 방식의 장점은 전원이 필요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별 하나. 8번째, 배관 및 부속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풋밸브라고 나와 있는데, 이 풋이라는 것은 발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풋을 일본식 발음으로 후드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는 후드 밸브라고도 합니다. 이 풋밸브 같은 경우는 저수부 하단에 이와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펌프의 흡입관 하단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물의 역류를 방지한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이 부분이 개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펌프가 기동하게 되면 저수조에 있는 물이 배관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들어갈 때는 이와 같이 열리게 되고, 반대로 펌프 쪽에서 물이 들어올 경우에는 이 부분이, 가운데 부분이 닫히기 때문에 유체의 흐름이 역전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체크 밸브 기능이 있는 것이 풋밸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폐 밸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폐가 오픈과 클로즈, 열고 닫는 걸 의미합니다. 배관을 여닫아 유체의 흐름을 제어하는 밸브를 우리는 개폐 밸브라고 하며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OS 엔드 밸브와 버터플라이 밸브가 있는데, 버터플라이 밸브 같은 경우는 마찰 손실이 크기 때문에 흡입치개는 절대 쓰지 않는다. 즉, OS 엔드 Y 밸브만 흡입치개에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OS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풋밸브의 경우에는 펌프의 흡입관 하단에 설치가 되어서 물의 역류를 방지하는 체크밸브이다. 체크밸브 맞죠? 답은 O. 버터플라이 밸브 같은 경우는 마찰 손실이 적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마찰 손실이 적은 것은 OS and Y 밸브이며 개폐 밸브이고, 마찰 손실이 적기 때문에 펌프 흡입치개 설치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X가 되겠습니다. 괄호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별도의 압력 탱크가 필요하고 전원이 필요 없는 방식을 우리는, 그렇죠, 가압수조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개폐 밸브에 대해서 물어봤죠. 두 가지 타입이 있었습니다. OS and Y 밸브와 버터플라이 밸브가 있다. 15페이지에 OS and Y 밸브와 버터플라이 밸브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OS라는 것은 아웃사이드 스크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배관인데, 배관의 유체가 흐르고 있다라고 봤을 때 스크류가 밖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스크류가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는 밸브가 열려 있는 경우고, 스크류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이 배관의 구멍을 막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열고 닫을 때 마찰 손실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터플라이 밸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원판형의 디스크가 있고 가운데 부분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디스크가 밸브 몸통 내부에서 회전을 하게 되고 유체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조절을 하게 됩니다. 나비의 날개처럼 디스크가 회전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회전 각도에 따라서 유량이 조절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디스크가 회전하게 되면 마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죠. 따라서 흡입치개는 버터플라이를 설치하지 않는다라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체크 밸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물을 흐르게 하는 기능이 있는 밸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밸브 몸통에 화살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화살표 방향으로 물이 흐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윙 체크 밸브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류에는 스몰앤스키 체크 밸브와 스윙 체크 밸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체크 밸브는 스몰앤스키 체크 밸브와 그렇죠, 스윙 체크 밸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형태가 스윙 체크 밸브라고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물올림 탱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인 저수조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 진공을 통해 물을 흡입해야 하는데 배관 내에 물이 없으면 저수조에 있는 물을 흡입하지 못하고 펌프는 공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 공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펌프 내에 물을 채워줘야 하는데 이 물을 우리는 마중물이라고 하고 이 마중물을 저장하고 있는 것이 물올림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순환 배관 보겠습니다. 가압 송수 장치의 최절 운전이라고 했는데 최절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토칠 측의 밸브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펌프가 기동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최절 운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배관 내에 압력이 증가해서 물의 수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체크 밸브와 펌프 사이에 구경 20mm 이상의 배관을 분기를 시켜 최절 압력 미만에서 개방될 수 있도록 릴리프 밸브를 설치하는데 이 릴리프 밸브가 설치된 분기된 배관을 우리는 순환 배관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릴리프 밸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 내의 압력이 릴리프 밸브 설정 압력 이상이 되면 과압을 방출을 하게 됩니다. 즉 밸브를 열어주게 되고 결국은 수온 상승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성능 시험 배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인데 펌프의 성능이라는 것은 펌프의 압력과 방수량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성능시험 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 개폐 밸브 이전에 분기를 하여 설치를 하고 평상시에는 밸브를 닫아 놓습니다. 확인 OX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절 압력 이상에서 개방되도록 순환 배관에 릴리프 밸브를 설치한다 라고 했는데 최절 압력 이상이 맞나요? 아니죠. 최절 압력 미만에서 개방이 되어야겠죠. 따라서 답은 X. 성능 시험 배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서 배관을 설치를 하고 펌프 토출 측 개폐 밸브 이전에 분기를 하여 성능 시험 배관을 설치를 한다라고 했고 평상시에는 밸브를 닫아 놓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5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순환 배관과 성능 시험 배관을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리프 밸브라고 하는 것은 최절 운전 시에 작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최절 운전이라는 것은 펌프를 기준으로 토출 측 밸브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펌프가 계속 기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수조의 물이 계속 토출 측으로 공급이 되면 토출 측 밸브가 닫혀 있기 때문에 이 배관 내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압력이 높아지면 수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최절 운전 압력의 140%가 되면 릴리프 밸브가 열리게 되고 순환 배관에서 물이 이렇게 배출이 됩니다. 물이 배출이 되면 어때요? 압력이 떨어지고 수온이 낮아지게 되겠죠. 성능 시험 배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는 배관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 개폐 밸브를 닫아 놓습니다. 하지만 성능 시험을 할 때는 펌프 토출 측의 밸브를 닫아 놓고 이 개폐 밸브를 열게 됩니다. 그러면 성능 시험 배관 쪽으로 물이 공급이 됩니다. 유량 조절 밸브를 조절함으로써 유량계와 압력계 값을 읽어 성능을 시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수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발생 시에 소방 펌프차와 연결하여 압력수를 멀리 보내는 데 쓰이는 호스 접결구를 우리는 송수구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 옥내 소화전함의 설치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 소화전함의 하부는 방수구와 소방 호스로 구성되어 있고 상단은 발신기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신기 세트라는 것은 발신기를 포함해서 위치 표시 등 펌프 기동 표시 등 내부에 지구 경종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발신기 세트라고 합니다. 방수구의 설치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방수구가 되는데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방수구를 설치해야 하며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 소화전 방수구까지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평거리 25m 이하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 수평거리가 의미하는 것은 건물 내 어느 지점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방호스를 끌어서 25m 이내 소화전을 이용해서 초기 진압을 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방수구를 기준으로 반경 25m 이내에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어야지 방수구의 물줄기가 특정 소방 대상물의 화재를 지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방수구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를 해야지 조작이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를 여러분들이 숫자를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호스의 구경이 있는데 이 구경은 4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40mm 기억하시고 호스리 옥내 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옥내 소화전 설비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방수구의 구경도 25mm 이상으로 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내 소화전의 유효 수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 펌프의 풋밸브의 위치가 급수 펌프의 풋밸브 위치보다 하단에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풋밸브 사이의 물의 양을 우리는 유효 수량이라고 합니다. 소화 펌프의 풋밸브의 위치가 하단에 있는 이유는 화재 시에 소화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급수 펌프는 일반 생활 용수로 쓰이는 물입니다. 평상시에는 급수 펌프를 통해서 물이 공급이 되고 우리가 이 풋밸브 위치까지 물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풋밸브 위치까지 물을 다 쓰고 나면 하단에 있는 물은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화 용수로 확보해야 되는 물이기 때문에 쓸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소화 펌프의 풋밸브 위치와 급수 펌프의 풋밸브 위치를 단차를 두어서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인 OX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수구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한다. 맞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옥내 소화전 방수구까지 수평거리는 40m 이하 맞나요? 아니죠. 25m 이하. 이때 수평거리는 반경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X가 되겠습니다. 10번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인 압력 체인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 체인버라고 하는 것은 내부의 압력을 조절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밀폐된 용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좌측에 그림과 같이 생겼는데 밀폐 구조이어야 하며 내압 설계되어 있어야 하고 압력 조절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때 압력 조절 장치라고 하는 것은 압력 스위치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가 보통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앞에 거는 주펌프의 압력 스위치, 뒤에 거는 충압 펌프의 압력 스위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설비에서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로 이 압력 체인버가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단에는 안전 밸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설치된 밸브는 배수 밸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압력 체인버의 역할은 배관 내의 설정 압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압력 스위치라고 하는 것이 배관 내의 변화를, 압력 변화를 감지를 하게 되고 펌프를 자동으로 기동하고 정지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압력 체인버 내부에는 물과 공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단은 물이 있고 상단은 공기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 상부에 있는 공기는 완충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이 들어왔을 때 혹은 펌프가 기동하고 정지했을 때 급격한 압력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압력 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작용을 하는 것이 압력 체인버 내에 있는 공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압력 체인버의 용적은 100m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밸브의 역할은 과압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압력이 너무 올라가면 이 안전밸브가 열려서 과압이 방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압력 스위치는 압력을 감지해서 정기적 신호로 변화를 하고 이를 수신기 쪽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괄호 문제 1번 풀어보겠습니다. 펌프를 자동으로 기동할 시에 사용하는 설비이다 라고 되어 있고 배관 내 설정 압력을 유지하고 완충작용을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인 압력 체인버가 답이 되겠죠. 이 압력 체인버의 용적은 얼마라고 했죠? 그렇죠. 100리터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어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기가 있는데 수신기 같은 경우는 신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신호를 받아서 화재 표시를 하고 경보를 하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작동 시험, 반선 유무, 수신기의 예비전원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화재 상황을 수신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력 제어반 같은 경우는 펌프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 펌프에 직근에 설치한다. 소화 펌프가 있는 곳에 동력 제어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력 장치의 감시 및 제어 기능을 하는 것이 동력 제어반이고 세 가지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펌프의 전원을 온오프하는 역할, 펌프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기동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다. 수동 또는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동력 제어반 외암의 두께는 1.5mm 이상의 강판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감시 제어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설비를 감시하고 있다가 화재 시에는 펌프를 작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 감시 제어반의 주펌프와 충합펌프의 운전 선택 스위치가 자동 위치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자동을 확인을 하시고 감시 제어반에 펌프 압력 스위치 표시 등은 소등이 되어 있어야 되며 저수위 감시 표시 등도 소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압력 스위치 표시 등이 점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전원에 이상이 있거나 제어 회로에 이상이 있거나 고장이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수위 감시 스위치 표시 등이 점등되어 있다는 것은 소화 용수가 부족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합형 수신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기와 감시 제어반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복합형 수신기라고 합니다. 하단에 동력 제어반과 감시 제어반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주펌프와 추가펌프를 수동으로 기동하고 정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기동 표시 등이 이렇게 기동되게 되면 들어오게 되겠죠. 중요한 거는 이 셀렉트 스위치에 보시면 자동 상태로 맞춰놔야지 자동으로 펌프가 기동 정지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시 제어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 수동 선택 스위치에서 연동으로 되어 있어야지 자동으로 펌프가 기동하고 정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측에 있는 이 부분은 수동으로 감시 제어반에서 주펌프와 추가 펌프를 기동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인 OX 문제 1번. 동력 장치의 감시 및 제어 기능이 있는 것으로 소화 펌프 직근에 설치하는 것을 감시 제어반 맞나요? 아니죠. MCC인 동력 제어반이 되겠습니다. 답은 X. 수신기와 감시 제어반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 복합형 수신기. 맞죠. 답은 O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수 압력 측정, 펌프의 성능 시험, 5개 소화전 설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